3명의 탈북 여성이 철장망을 넘었습니다. 넘고 제가 넘으려고 하는데 이 3명의 탈북 여성은 이미 이 철조망 건너 비무장지대로 들어갔고, 저는 도저히 혼자 이거 못하니까 그 2m 높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가시들이 옷을 계속 찢으면서 이거 도저히 못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2m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냥 몸을 던졌습니다. 그 밑에 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앞에서 뭔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보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한참 있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도 걸었죠. 근데 그 앞에서 막 뭔가가 계속 걸어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 이어서 제3국을 걸쳐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쯤에 길림성 광장에서 브로커를 만납니다. 브로커가 저를 어떠한 모텔로 인도합니다. 그 모텔에 가니까 저보다 먼저 온 탈북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온 브로커는 간단히 저의 추가적인 정보를 끄적이더니 일단은 너무 늦었으니까 눈을 좀 붙이라 라고 말을 하고 나갑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탈북 여성이라고 해도 낯선 남성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탈북자고 어디서 왔고 아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인사를 하고 긴장을 풀어드리고 저는 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로커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로커와 함께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저희들을 또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차를 타고 한 몇 시간을 달려서 좀 더 안쪽으로 가니까 시골 여인숙 같은 데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탈북 여성이 2명 더 있는 겁니다. 그 모텔에서 만났던 탈북 여성과 2명의 탈북 여성도 합류를 해서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4명이 한 팀으로 만들어졌죠. 여기서 며칠만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고 브로커는 외부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밖에서 문을 잠글 테니까 당신들은 밖으로 못 나간다. 그거를 좀 이해해 달라. 근데 음식과 물 이런 모든 거는 제공해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브로커는 나가서 문을 잠가 버리는 거죠. 3명의 탈북 여성과 제가 한 팀이 돼서 여인숙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활을 했죠. 이 만났던 3명의 탈북 여성들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죠. 맨 처음 제가 만났던 탈북 여성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9년에서 10년 정도 팔려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있는 한 브로커가 이 여자를 돈 받고 팔았던 거죠. 그 팔아서 이 여성은 팔려간 그 집에서 9년 동안 그냥 씨바지로 살았던 거죠. 애도 낳고 이러면서 살다가 좀 남자가 학대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9년 만에 도망을 쳐서 남한행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던 2 탈북 여성 같은 경우는 그 탈북 여성도 30대 중반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중국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중국말 잘해서 이분의 말로는 돈도 잘 벌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국 분도 만났나 봐요. 애인이 한국 남성이었던 거죠. 근데 남한분은 중국으로 출장 가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간 남한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탈북 여성은 중국 조선족 브로커와 애인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옌지에서 살다가 그 브로커였던 남성과 사랑에 빠졌으니까 뭐 연애를 하고 살다가 어차피 그 애인이 브로커니까 이 애인은 남한으로 바로 보내는 브로커인 게 아니고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 여성을 그냥 각 시골이나 이런 데 팔아버려서 자기 삶을 연명해 나가는, 자기가 그 탈북 여성을 판 돈으로 먹고 사는 그냥 브로커였던 거죠. 인신매매자였던 거죠. 브로커는 같은 브로커였지만 남한으로 가는 브로커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애인을 남한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브로커를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지금 현재 남한으로 보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탈북 여성 같은 경우는 남한으로 온 다음에 뭐 이 애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뭐 살기로 뭐 했다. 안전한 신분이 보장이 됐을 때 같이 당당하게 살자 하고 오는 케이스였죠. 각자 이 3명의 탈북 여성도 이런 아픈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미 저한테 이런 아픈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4-5번 강제 북송 당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는 삶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남한으로 가야겠다 해서 당신들과 같이 지금 같은 길에 서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아픈 얘기를 나누고 좀 더 이렇게 친해졌죠. 그렇게 한 팀으로 3-4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또 장소를 옮깁니다. 브로커가 오더니
저희들을 내몽골로 보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그 과정,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들러야 할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치는 곳곳마다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거를 좀 더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그 여인숙에 머물고 있다가 내몽골로 이동합니다. 길림성에서 만났던 브로커들이 저희와 함께 버스에 몸을 실어서 내몽골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브로커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서 스톱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두고 잘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또 내몽골에 있는 브로커한테 보내는 겁니다. 내몽골에 있는 브로커가 그 탈북자를 보내라고 하는 그 지시를 기다릴 동안 저희를 음식을 사주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몽골로 갈 때는 우리를 따라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몇 명의 탈북자들이 무사히 버스를 탔다. 그리고 지금 떠났으니까 언제면 도착할 거다. 버스의 번호, 버스 이름, 도착 지점, 우리가 탄 버스의 정보만 그 내몽골에 있는 브로커한테 전달하고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와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모든 거는 우리 4명의 탈북자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저희 4명은 버스에 실은 상태에서 쫙 내몽골로 갑니다. 또 몇 시간을 달려서 갔죠. 검문소가 여러 검문소가 있습니다. 길림에서 내몽골로 가는 그 검문소가 너무 많은데 잡힐 확률이 계속 있는 겁니다. 좀 달리다 보면 제복 입은 공안이 올라와서 조사를 하고 또 가다 보면 느슨하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올라와서 몇 명 탔는지 티켓을 끄는 그 정보를 몇 개 티켓이 받았고 그리고 그 기사와 얘기 좀 하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는 동안 진짜 과장을 붙여서 한 몇십 번은 중국 공안이 4명의 탈북자들이 타고 있는 버스로 오릅니다. 올라서 머릿수를 태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대중교통 공공버스에 이 30명 속에 저희 4명의 탈북자가 있는 겁니다. 운 좋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내몽골에 도착을 하니까 그 내몽골 현지에 브로커가 오는 겁니다. 우리 탈북자 4명을 데리고 완전 사막에 초가집, 판잣집 같은 여관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내몽골 딱 들어가니까 완전 외진 곳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완전 사막이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날리고 같은 중국인데 전혀 다른 국가에 와 있는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꼬부랑 글도 써져 있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말 그대로 빈집 같은 이런 판잣집에 저희들을 4명을 집어넣습니다. 3명의 탈북 여성은 원어민 수준으로 중국말을 더 잘하는 겁니다. 다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고 야외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중국말을 훨씬 잘하죠. 중국 사람들과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3명의 탈북 여성이 내몽골 현지 브로커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언제 남한으로 갈 수 있냐, 중국을 벗어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브로커가 좀만 기다려라, 달이 어두울 때 당신들이 출발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몽골은 지형상 나무도 없고 숲도 별로 없으니까 이 다 모래 사막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 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 없고 좀 어두울 때 이동하는 거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이 브로커는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3, 4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브로커가 저를 밖으로 부르는 겁니다. 나오라고. 나가니까 당신들이 몽골로 가는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과 빵을 사와야 된다. 유일한 남자잖아요. 나이는 가장 어리고 아직 미성년자지만 그래도 남자니까 저를 불러서 편의점에 가서 빵하고 물을 사오게 하는 겁니다. 마트에 가서 그 식빵, 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그 탈북 여성들이 있는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오후쯤에 떠날 테니까 그때까지 안전하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로커는 떠났습니다. 브로커는 떠나고 지금 저희 4명만 숙소에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 탈북 여성들 중에 중국에서 9년 동안 팔려 살았던 그 탈북 여성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한 남성과 연애를 했던 사람과 그 브로커와 연애했던 이 탈북 여성은 돈이 많은 거예요. 중국 돈 100위안짜리를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 정도 되는 두께로 랩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서 브라자 안에 넣고 이 탈북 여성들은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남자 한 명이 있다 해도 그 탈북 여성들한테는 제가 남자를 안 보이는 거죠.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저 앞에 부끄럼 없이 그냥 랩을 싸더니 브라자 안에 집어넣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돈이 많다. 부러웠죠. 한국에 가서 쓰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먹을 수 있는 빵, 물 이렇게 다 나누고 옆에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브로커가 저희 아침 식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있는데 이 브로커가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혹시 갖고 있는 돈이나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다 제출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돈 몽골에 가져가 봤자 못 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두면 나중에 뒤에 따라오는 탈북자들한테 유용하게 쓸 거다 그러는 겁니다. 탈북 여성들은 갖고 있던 핸드폰도 브로커한테 다 줘버리는 거죠. 그 핸드폰도 팔면 솔직히 몇백 위안이니까 큰 돈이죠. 추가적으로 이 브로커는 돈을 받는 거죠. 그냥 삥 뜯는 거죠. 돈 같은 거 갖고 있는 게 없냐? 돈도 있으면 다 내라. 이게 다 당신들 위해 사는 거다. 탈북자들한테 우리가 다 쓸 거니까 있으면 다 내라. 그리고 당신들은 몽골로 가면 다 뺏긴다. 몽골 군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주는 거가 돕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 갖고 있는 게 돈 없다. 탈북 여성들이 계속 중국말로 얘기를 했죠. 추가적으로 협박적인 어조로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몽골로 가면 아마 강간을 당할 거다. 그 몽골 군인들은 좀 많이 야만스럽고 잔인하다. 탈북 여성들이 많이 강간을 한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탈북 여성들이 그 말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지금 몽골 하면 야만족, 야만인 이런 선입견이 좀 있어요. 모든 탈북자들한테 이게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브로커가 그때 당시 우리한테 해준 말은 몽골인들은 생고기를 뜯어먹고 생말고기를 뜯어먹고 사막을 말로 달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야만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보는 대로 강간을 한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군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를 고플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해주는 거죠. 3명의 탈북 여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좀만 기다려라 말을 하고 브로커들은 나갑니다. 2명 정도 와서 우리를 빨리 짐 싸게 하는 겁니다. 그 지프차에 저희를 짐 싣고 빨리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프차에 우리 몸을 실었죠. 우리를 실은 지프차는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몽골의 완전 비포장 길인 겁니다. 특별히 비포장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내몽골은 일단 비포장 길이었습니다. 비포장으로 가는데 넘어질 정도로 흔들리는 겁니다. 이 탈북 여성들이 막 오바이트하고 막 난리 났죠. 그 중에 한 탈북 여성이 저를 꽉 안으면서 계속 식은땀을 흘리고 되게 힘들어하고 우는 겁니다. 괜찮아요? 물어보니까 거의 막 기절할 정도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탈북 여성이 저한테 조용히 말하는 거는 거기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거기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뭔 말인지 몰랐죠. 근데 거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밑에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차 좀 세워달라고 말을 해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탈북 여성이 옆에 분들한테도 말할 수 있었는데 뒤쪽에 저랑 둘이 앉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앞에 사람한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옆에 붙어 있는 저를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했던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으면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남자인 저한테 말을 했겠죠. 달리는 사람한테 말을 했죠. 너무 배 아파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갈 수 있게끔 좀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브로커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전에 빨리 화장실을 보고 빨리 와라 그러는 겁니다. 브로커들은 다 남자니까 우리는 그 지프차 앞에 있고 화장실 볼 사람들이 그 지프 뒤에서 볼일 보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탈북 여성이 전날에 감고 있었던 돈을 그 몽골 군인들도 뺏는다고 하니까 안에 넣었던 거죠. 자기의 성기에 넣었던 겁니다. 차가 너무 비포장지대를 가면서 그 안에 넣었던 그 돈 뭉치가 계속 찌르니까 하혈을 했던 겁니다. 피가 나고. 탈북 여성한테도 그 돈이 중요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일들이 본인 앞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이 굉장히 소중했던 겁니다. 오후 3, 4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거기는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사막을 달려갔습니다. 어느 장소 지점에 가니까 지프차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지프차 하나 오는 겁니다. 잡혔다. 지금 이게 국경지대니까 순찰도는 중국 공안한테 잡혔구나. 어떡하지? 라고 막 불안해하면서 탈북 여성들과 저는 어떡하냐 막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으니까 도망쳐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함께 타고 있던 브로커가 웃으면서 걱정 말라고 우리 한 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안이 아니라는 말 들은 순간부터 편안해지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죠. 근데 이 세 개인 이유가 멀리서부터 오면서 중국 공안이 어디쯤에 있고 공안이 어디에 순찰을 두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갔던 브로커 지프차였고 뒤에서 오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보다 늦게 출발해서 몇 시쯤에 교대를 하는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중심이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실은 이 지프차가 무전을 하면서 계속 실시간 정보를 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차는 뒤에서 오던 차는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길 벗어난 사이드에서 불을 다 끄고 대기 타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있던 차가
좀 더 가서 순찰한 그 시점에서 기다리고 저희 태원차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이 앞에서 오던 지프차는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저희를 실은 차는 한참 또 달려갔습니다. 어느 시점에 달려가니까 라이트를 끄는 겁니다. 조용히 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점에 멈췄습니다. 멈추더니 저희를 막 급하게 막 내리게 하는 겁니다. 막 내렸죠. 내리니까 이 브로커가 우리의 모든 그 먹을 거를 지게 하고 무조건 뛰게 하는데, 이게 모래니까 뛰는데 모래에서는 딱딱한 길보다는 속도가 안 나거든요. 무거운 음식도 짊어졌지 얼마 못 뛰었는데 막 획획대고 막 입에서 막 단내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막 죽어라고 뛰었죠. 이 사람이 어떤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지프차에 내리게 한 다음에 무조건 뛰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영문인지 모르죠. 그냥 중국 공안이 오는 줄 알았죠. 근데 그냥 막 뛰었죠. 그냥 한참 뛰어서 가보니까 2m 높이의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2m 철조망 앞에 딱 섰을 때 브로커가 그 2m 높이 철조망 사이를 벌리고, 이 사람이 벌리고 저도 같이 힘을 보태서 벌렸습니다. 그리고 3명의 탈북 여성이 철장망을 넘었습니다. 그 넘고 제가 넘으려고 하는데 이 브로커들이 도망간 겁니다. 이 브로커들은 저까지 안 넘겨주고 자기들 그 숨겨뒀던 그 차, 지프차를 향해서 완전 눈 깜짝할 새 사라진 겁니다. 그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3명의 탈북 여성은 이미 이 철조망 건너 빈무장 지대로 들어갔고, 저는 이거를 넘겨야 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 쇠사슬이 2m 높이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게 철조망 사이에 뾰족뾰족한 거를 다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올라갈 때 걸리게 만들려고. 저는 혼자서 이렇게 흔들면 시청되는데 혼자 힘으로 그 쇠사슬을 벌리기에는 너무 세고,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혼자 이거 못하니까 그 2m 높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철조망이 흔들흔들 되는 거죠. 제 무게를 계속 올라가는데 철조망 사이사이에 있는 그 뾰족뾰족하게 있는 그 가시들이 옷을 계속 찢으면서 이거 도저히 못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겨우 일단은 2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시청되는 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확 뛰어내렸죠. 2m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냥 몸을 던졌습니다. 그 밑에 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뛰어내리니까 그냥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그냥 쿵 하면 떨어졌죠. 2m 높이. 그 탈북 여성들은 제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도와줬는데 자기들만 사겠다고 그 빈무장 지대로 달려간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배신감 이런 것도 느꼈죠. 그러면서 혼자서 그 겨우 그 2m 높이, 시청되는 그 2m 높이의 철조망을 넘어서 그냥 몸을 내던지고 그냥 바닥에 그냥 일자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아팠지만 그 언제 그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이 일어나서 그냥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앞에서 뭔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그림자 움직이니까 내몽골 그 중국 국경 그 철조망에서 몽골로 벗어나는 그 지점이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브로커가 이미 말해줬습니다. 중국 측의 철조망은 2m 높이고 그 몽골 쪽 철조망은 1m 높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쭉 가다가 1m 높이의 철조망을 보면 거기는 몽골이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잡힌다. 왜냐면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다가 그냥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중국 철조망을 넘는 순간 그냥 무조건 너희들이 앞으로 향한 그 방향대로 그냥 직진해서 달려가라. 1km 정도 달려가다 보면 1m 높이의 철조망이 보일 거다. 그럼 거기가 몽골이니까 안심해도 된다라는 정보는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넘어가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낯선 곳이고 처음 보는 곳이고 그리고 어두우니까 어디가 어디고 내가 지금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빈무장 지대에서도 방향이 그냥 가운데로 향해서 쭉 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앞에 막 어슬렁어슬렁 되는 그림자가 보여가지고 바짝 땅에 엎드려서 봤죠. 근데 그림자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선 상태에서 보면 그림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엎드려서 보면 사람이라면 이 걷는 그 틈에 여기 라인에서 그림자의 틈으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경험으로. 그래서 보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도 걸었죠. 근데 그 앞에서 막 뭔가가 계속 걸어오는 거죠.